6번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NPR이 360, NCR이 15. 우리 NCR은요, NPR 나누기 R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7C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거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따라서 아주 전형적으로 똑같은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문제에서 이 주어진 수치를 대입만 한다면 15는 360 나누기 R 팩토리얼. 따라서 R 팩토리얼은 24가 되겠네요. 그러면 R 팩토리얼이 24다. R은 4.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24가 되잖아요. R은 4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N 구해야겠죠? NPR이 360. R이 바로 4이므로 4로 바꿔주고요. 이 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까지. 자리가 없으니까 좀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얘가 360이라고 합니다. n에다가 하나씩 넣어볼까? 뭐 보이는 숫자 한번으로 넣어볼게요. 6 넣어볼게. 6, 5, 4, 3, 30, 125 됐네요. 따라서 n은 6. 그러면 6 더하기 4를 해주면 답은 10이라는 거 쉽게 구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중요한 아주 기본 개념 문제들이니까. NP4는 어떻게 되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까지. 이 값이 20 곱하기 NP2라고 합니다. N 곱하기 N-1까지. 자, 일단 N은 무조건 4보다는 큰 수가 될 겁니다. 따라서 약분. 이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이거 해볼까요? 14 컨비네이션 R 제곱은 14 컨비네이션 R 플러스 2라고 하더라. 야, 얘 볼게요. 얘는 어떻게 표현하죠? 14P R 제곱 나누기 R 제곱 팩토리얼은 14P R 플러스 2 나누기 R 플러스 2의 팩토리얼이다 라고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식 이거 이렇게 우리가 푸는 걸까요? 얘는 좀 달라.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7 컨비네이션 5를 해볼게요.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 그리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우리가 표현될 수 있잖아요. 자, 약분되면 54376 543 543. 따라서 7 곱하기 6 2 곱하기 1이 돼버려요. 자, 얘는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죠? 7 컨비네이션 2랑 똑같은 거잖아. 자, 이걸로 우리가 이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앞에 14가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7 빼기 5가 2와 같듯이 다시 NCR이 있다라고 한다는 건 얘는 NC, N-R과 똑같다라는 개념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 얘는 지워주고요. 14 컨비네이션 R 제곱은요, 14 컨비네이션 14 빼기 R 제곱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거 14 컨비네이션 R 플러스 2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죠? 14 컨비네이션 14에서 R 플러스 2를 뺀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개의 항이 서로 같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 맞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각각의 연립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1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1번. r제곱이 1번. r제곱은 14 마이너스 r제곱이다. 따라서 이항하면 r제곱은 7이 되네요. 그러면 r은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맞나요? 잠깐만. 자연수라고 하니까 얘는 당연히 탈락. 그런데 자, 조금만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직관적인 것부터 볼 수 있겠네. r제곱이 어쨌든 r 플러스 2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하나하나 순서상 다 해봐야 돼. 자, 방금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이 둘이 같다라고 해서 봤더니 r 값이 자연수가 안 나왔습니다. 탈락. 그럼 얘는 탈락. 자, 그럼 이제 다시 핑크색이랑 이 두 개를 같다라고 하는 거 문제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1번이 된 거죠. 둘이 묶은 게 1번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해보고 안 되면 r제곱이랑 14 마이너스 r 플러스 2 두 개를 묶은 걸 우리가 2번으로 해서 쭉쭉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1번부터 봅시다.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되나요? r 마이너스 2, r 플러스 1은 0. 따라서 r은 2라는 결론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모든 자연수 r 값의 합이라고 하니까 2번에 대한 경우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r제곱은 자, 이거 계산하면 12 마이너스 r이 돼.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r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하오니 r 플러스 4 r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r은 3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둘을 더한다면 답은 5, 1번이 되겠네요. 935번도 좀 쉬운 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자, NP 우리가 나열하면 N 곱하기 N-1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모는 없죠. 자, 그리고 6 곱하기 NC2, N 컨비네이션 2를 하래요. N 곱하기 N-1 그리고 나누기 2 곱하기 1로써 마무리. 자, 그리고 12 곱하기 우변은 n-1 행 3개를 곱하래. n-2, n-3까지. 그리고 분모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네요. 약분할 수 있는 거 쭉 약분합시다. 둘이 약분하면 3, 둘이 약분하면 2. 그리고 자, 가봅시다. 좌우에 자, 일단 n은 우리가 무조건 2보다 큰 거 알아. n은 2보다 큰 거야? 3보다 크네. 4보다 크네요. n은 4보다 큰 겁니다. 컨비네이션이든 퍼미네이션이든 어쨌든 앞에 있는 수가 뒤에 있는 것보다 조금 커야 됩니다. 따라서 n-1은 3보다 크니까 n은 4보다 크다는 소리죠. 이거 왜 알아봤어? 다 약분할 건데 문자로 된 식은 무조건 약분하기 전에 얘가 0은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 일단 약분을 해본다면 저는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n-1 얘 하나 없앨 거야. 등식에서 우변에 있는 n-를 없앤다면 좌변에서도 n-1을 두 개 다 없애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좌변에는 n 플러스 3n이니까 4n이라는 결과만 남을 거고요. 우변은 2 곱하기 n-2, n-3으로 정리가 되겠어요. 2랑 4 또한 약분될 수 있죠. 얘는 2n이 남을 거야. 얘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이 2n이다.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6이 0이라는 결론이니까 n-6,
n-1로서 인수분해까지 되겠어요. 그럼 n은 1 또는 6이네. 근데 우리 아까 n4 이상이라고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답은 유일하게 6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조금은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 요놈은 두근의 곱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곱의 결과가 1이래. 따라서 NCO가 1이다? 그러면 N은 무조건 5라는 거죠. N이 무조건 5. 자, 아니죠? 아니죠. 조금만 생각 좀 해볼게요. 그렇지. 자, 요게 있었네. 우리 앞에 예를 들어서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대. 단순히 이 c는 두근 알파 베타의 곱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2차 방정식에서 2차 식의 x제곱의 기회수가 있다? 그럼 이 a를 항상 나누어 주고 시작을 했어. 따라서 a분의 c가 바로 두근의 곱 마이너스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합이었죠. 따라서 두근의 곱이 1인데 그 두근의 곱은요 이 x제곱의 개수를 넘겨서 n 컨비네이션 2분의 n 컨비네이션 5가 바로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나눗셈의 결과가 1이다? 그러면 두 값은 같은 거네. 두 값이 같으려면 7이 되겠죠. 7 컨비네이션 5랑 7이야. 7 컨비네이션 2는 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n은 7이라는 거 구했어. 그럼 나머지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 두었으므로 그걸로 이 모든 전체를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건 뭐야? 한율이가 수업 중 필기를 했었네. 자,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의사가 7명, 간호사가 6명, 이 중에 3명을 뽑는데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 오케이, 의사가 3명이 뽑히든지 간호사가 3명이 뽑히든지 둘 중에 하나야. 둘 더해서 둘을 구해서 각각 더하면 되겠네. 자, 7명 중에 의사 3명 뽑는 거, 6명 중에 간호사 3명 뽑는 거, 2개 각각 구해서 더하자고요. 그러면 35 더하기 20에서 55가 나온다는 거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지들은 뭐 컨비네이션에 대한 기본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19번 보겠습니다. 자, 12명의 아카펠라 동호회 회원 중에서 무대에서 5명 뽑는 거야. 근데 혜원이와 민준이를 모두 뽑는 방법의 수. 이거 어떻게 하죠? 결국은요. 혜원이, 민준이는 이미 뽑혔어. 혜원이, 민준이 이미 뽑혔어. 나머지 3명 가지고 뽑기만 하면 돼. 어차피 이거 뽑기만 하는 거니까 줄 세우는 거 아닙니다. 컨비네이션 이용해서 이 3개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만 보자. 그러면 총 12명이긴 한데 혜원이, 민준이 빼고 10명 중에 3명 뽑는 거. 이게 끝이죠.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약분해서 구하면 쉽게 결론 나올 겁니다. 자, 900 쭉 넘어가고요. 949번을 봐볼까? 아니면 그렇게. 오케이, 950번 봅시다. 950번. 자, 크기가 서로 다른 5켤레의 구두 10짝 중에서 4짝을 택한다. 오케이. 일단 서로 다 다른 거야. 5켤레가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아마 뭐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5켤레 구두가 10개네. 10개. 그러니까 2켤레씩 짝지어서 어쨌든 총 10개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얘는 뭐 X무늬, 얘는 뭐 세모무늬, 얘는 뭐 네모무늬, 어쨌든 간에 다 다른 거야. 이때 10짝 중에 4켤레를
아니 네 짝을 택한데 뭐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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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아무거나 랜덤으로 뽑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 켤레만 짝이 맞는 거를 구하라. 조금 어려운데요. 자,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한데, 그러면 한 켤레 먼저 맞춰놓고 한 켤레 짝 뽑아. 뽑고 나서 나머지 세 짝은 아니죠. 이미 한 켤레가 짝이 맞는다는 건 두 짝을 택했다는 거고 두 짝의 종류가 같다라는 거니까 나머지 두 짝이 다른 경우만 세워주면 될 거야. 한 켤레의 짝을 뽑고 나서 자 그러면 일단 총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2개를 뽑아. 자 이거는 서로 다른 이상 빨간색 파란색 그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5켤레 중에 한 켤레를 뽑는다라고 해봅시다. 5켤레 중에 한 켤레 어쨌든 짝이 맞는 한 켤레를 뽑은 거야. 얘는 우리가 5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자 그리고 이미 한 켤레 뽑았어요. 그러면 8개 중에 그리고 자 여기서 일단은 이거 제외하고 8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야. 그런데 일단 이 계산하면 8 곱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1 따라서 4, 7에 28이긴 해. 그런데 8개 중에 2개를 뽑는 건 총 28가지인데요. 여기서 뺄 거야. 어떤 거? 다시 4켤레 중에서 어차피 한 켤레 지금 뽑혔잖아. 4켤레 중에서 짝이 맞는 두 짝을 자 4켤레 중에서 두 짝이니까 한 켤레지. 한 켤레 짝 4켤레 중에 한 켤레가 아니 뭐야 미안하다 얘들아 새벽 6시라서 4켤레 중에 짝이 맞는 한 켤레 뽑는 경우의 수를 4가지를 빼자 이거지. 다시 돌아와서 우리 자 한 동시의 법칙입니다. 얘는요 일단은 한 켤레 짝을 뽑은 거야. 그리고 나서 곱하기 나머지 두 짝이 다른 경우를 곱해주는 거죠. 둘은 곱의 법칙이죠. 자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후자를 계산한 게 바로 여기 이거인 겁니다. 얘는 뭔데? 나머지 두 짝이 다른 경우야. 일단 그러면 8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에서 4켤레 중 한 켤레라도 짝이 맞는 경우의 수를 빼자는 거죠. 28 빼기 4를 하자는 거야. 그러면 24가 되겠죠? 그러면 5가지에서 24가지가 서로 곱의 법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5 곱하기 24 하면 120가지.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951번 가자. 남자 6명, 여자 6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아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자 볼게요. 12명 중에 일단 대표 동일한 직책의 4명 대표를 뽑는데 얘는 뭐가 나올 겁니다. 얘가 바로 뭐죠? 그냥 전체의 경우의 수야. 모든 제한 없는 거 조건이 없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빼줄 겁니다. 뭐죠? 적어도 남자 여자 1명씩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올 남자인 경우랑 올 여자인 경우를 구해서 둘의 합을 뺄 거라고 이 전체에서 이해됐죠? 자 그럼 전체가 12 컨비네이션 4였습니다. 12 컨비네이션 4에서 뺄 겁니다. 전체 남자랑 전체 여자인 거. 전체 남자 4명을 어쨌든 6명 중에 남자 6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랑 또 여자 6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의 수. 이게 바로 전체가 남자인 거 전체가 여자인 경우의 수에 대한 식이잖아요.
자, 칸이 없으니까 좀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12 컨비네이션 4는 어떻게 되죠?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약분 2랑 10 하면 약분 55 곱하기 9, 55 곱하기 9는 495가 되겠네요. 따라서 495 빼기 6C4, 우리 6 컨비네이션 4는요 6 컨비네이션 2로 바꿀 수 있죠. 6 곱하기 5, 30 나누기 2니까 15야. 15 더하기 2개는 30. 따라서 전체의 수는 465가지가 있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더 너무 쉬워. 넘어가고요. 유형 21번.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 중에서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일단은 일렬로 세우는 거 총 몇 명인지만 알면 그게 팩토리얼만 때려버리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어른 5명 중에서 1명을 뽑고 어린이 6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그러면 1명과 2명을 뽑긴 뽑으니까 3팩토리얼이겠네. 3팩토리얼 곱하기, 이제 경우의 수 갑시다. 어른 5명 중에 1명 뽑는데 또 동시에 어린이 6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야. 얘만 곱해주면 되겠어요. 6 곱하기 5 곱하기 15. 따라서 450이라는 답이 나오네요. 됐죠? 자, 오케이. 958번. 두 집합 x가 있고 y가 있어요. x는 1, 3, 5, y는 어때? 2, 4, 6, 8, 10까지 이렇게 있는데,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함수의 개수는 자, 일단 자, 봅시다. 그림을 잘못 그렸어. 이렇게 되죠. A도 집합 X의 원소, B도 집합 X의 원소야. 이 와중에 어쨌든 B의 원소 B가 원소 A보다 크대. 예를 들어서 3과 1 같은 경우죠. 자, 근데 함수가 되려면 일단 무조건 3개 다 쏘긴 쏠 거야. 맞죠? 같은 놈 쏴도 되고 다른 놈 쏴도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집합 X의 원소가 서로 다르고요. B가 A보다 클 때 그에 대한 함수값도 무조건 크다라는 거죠. 그럼 얘네는 우리가 무조건 1대1 함수구나를 알아. 1대1 함수. 맞죠?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 1이 만약에 2를 쐈어. 그럼 3은 4를 쏠 수도 있어. 근데 6을 쏠 수도 있고요. 8을 쏠 수도 있네. 어쨌든 자, 만약에 3이 4를 쐈다? 그럼 5는 6을 쏠 수도 있고 8을 쏠 수도 있어. 아이, 참 어렵다. 맞죠? 자, 오히려 이거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자고. 어쨌든 이 3개는 다 쏠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Y의 원소 3개, 5개 중에 3놈은 무조건 반대로 선택을 받았을 거라고요. 맞죠? 잘못 그렸다. 어쨌든 어떻게든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든 받았을 거라고. 맞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갑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을까? 얘는 그러면 그냥 5 컨비네이션 3으로만 쓸 수 있는 거야. 쌤 이것도 뭐 어려운데요 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겠지. 만약에요 10이랑 6이랑 4를 뽑았다고 칠게요. 그런데 4가 얘한테 선택받고 얘가 이렇게 선택받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선택받으면요, 자,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본다면 얘는 5 퍼미네이션 3이라고 우리가 봐주는 거야. 줄 세우기인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4랑 3이랑 엮고 1이랑 6이랑 묶고 5랑 10이랑 묶는다면 자연적으로 컨비네이션을 활용함으로써 3은 어련히 6으로 왔겠거니 1은 어련히 4로 왔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 컨비네이션 3만 써줘도 충분히 이 규칙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서 약분하면 총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갑자기 순조 들어오면서 함수까지 섞이니까 조금 어려워할 것 같아요. 자, 959번 한 번만 더 볼게요. 집합 x는 1부터 4까지의 원소를 포함한다. y는 2, 4, 6, 8, 10을 포함하는 거. 이때 함수 f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에 대하여 1대1 함수의 개수를 a 그리고 요놈의 함수의 개수를 b라고 한다더라. 자, 일단은 1대1 함수라는 거는 결국은 방금 958번 했던 것처럼요. 1대1 함수라는 건 2, 4, 6, 80 5개 중에 어쨌든 4개가 선택을 받았을 거라고 무조건 집합 x 원소 1, 2, 3, 4에 의해서 무조건 2, 4, 6, 80 5개 중에 4표는 받았어. 각자 따로따로. 이때의 경우의 수는 뭐죠? 5 곱하기 쭉 해도 되겠지만 5 컨비네이션 1만 구해주자. 그러면 그냥 5가지네요. 아니죠. 잘못했다. 이 조건이 빠졌다. 맞죠? 이 조건이 빠졌다. 다시 미안. 1대1 함수야.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4, 6, 10이 선택됐어. 그리고 반대로 3이 4로 1이 6으로 쏘는 것도 얘도 1대1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줄 세우기다. 줄 세우기. 자, 그래서 순조는 꼭 해설을 자신의 풀이를 쓰고 나서 꼭 그거를 고민을 꼭 해봐야 됩니다. 내 이론에 오류가 없는지. 다시 돌아와서 1대1 함수야. 결국은 5개 중에 4개가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줄 세우기와 같이 집합 1x 1, 2, 3, 4로부터 순서가 꼬여서도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거 다 각기 다른 경우의 수으로 5, p 4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로서 120까지 요 놈이 바로 A의 답. 자, 그리고 나서 1에 대한 함수값, 2에 대한 함수값, 3에 대한 함수값, 4에 대한 함수값. 결국은 함수값이 자 x의 원소도 정의역의 원소도 다 다르고요. 그거에 대한 함수값도 같다라는 게 없죠. 결국은 얘도 1대1 함수임과 동시에 정의역과 공역이 순차적으로 대소관계를 다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5 컨비네이션 4로서 쉽게 알면 되고요. 얘는 5 컨비네이션 1이랑 같으므로 5가지. 요 놈이 바로 B와 같다. 그러면 A 빼기 B는 알아서 할 수 있겠죠. 얘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쨌든 3, 4, 5래 순서가. 그런데 얘는 자, 좀만 고민해 봅시다. 집합 x가 있어요. 또 x에서 x로의 함수래. 1, 2, 3, 4, 5. 1, 2, 3, 4, 5래. 일단 1, 2, 3, 4, 5 5명이 다 써야 돼요. 다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절대 불변의 법칙은 3에 대한 함수값과 4에 대한 함수값, 5에 대한 함수값이 다 다르다. 3, 4, 5만큼은 1대1로 간다. 게다가 함수값도 순차적으로 크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이렇게 볼 수 있다. 3이 3으로, 4가 4로, 5가 5로도 갈 수 있지만 또 다른 경우 3이 1로 갔을 때 4는 또 2로 갈 수도 있고 5는 3으로 갈 수도 있어.
마찬가지로 3이 1로 갔고 4가 2로 갔지만 5는 또 4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참으로 복잡하게 경우의 수가 우리가 생기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일단 자, 정의역의 3, 4, 5가 어쨌든 공역에서의 집합, 아니 공역에서의 세 개의 원소랑 대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5C 3으로 선택할 수 있어. 그 와중에 대소관계는 알아서 큰 순서대로 배정이 됐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쓴다는 겁니다.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므로 약분 2 따라서 10가지야.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일단 10가지라고요. 그런데 정의역 원소 1, 2는 어떤데? 1, 2는 어떤데? 얘도 자, 어쨌든 3이 정의역의 원소 3, 4, 5가 어디를 갔던 간에 결국은 얘네들은 남는 두 개를 먹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1이 반대로 보자. 3이랑 4랑 5가 3이랑 4가 5가 어디를 갔던 1이랑 2는 알아서 쐈을 거야. 함수니까 일단 쏘긴 쏴. 근데 1이랑 2는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정의역이 3, 4, 5일 때만 이 대소관계가 있을 뿐 3이 1로 쐈어. 그때 정의역 1은 1로 못 쏘나? 쏠 수 있죠. 2도 1로 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정의역의 원소 1, 2는 중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10가지와 더불어 동시에 정의역의 원소 1이 5개의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곱해질 거고, 또한 정의역 원소 2 또한 5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으므로 총 곱하면 250가지라는 결론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 조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최대한 이해해 보시고 안 되면 꼭 저한테 다시 오세요. 자, 961번까지 내친 김에 뽑아봅시다. 집합 A는 1부터 7까지가 있습니다. 자연수네. A에서 A로의 함수 F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은 그려봐. 1, 2, 3, 4, 5, 6, 7 1, 2, 3, 4, 5, 6, 7까지. 일단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 무조건 다 각자 다른 놈이 쏘는구나. 그 와중에 정의역 1이 함수값 7을 가진다라는 거. 1에 대한 치역이 7이야. 이거 확정이죠. 그리고 뭔 소리야? 정의역의 원소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거에 대한 함수는 그 정의역 원소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야, 이거 어렵다. 그쵸? 생각 좀 해봅시다. 조금만 고민 좀 해볼게요. 자, 초록색으로 해보자. 만약에 여기 K 값에 2가 들어온다면 그 값은 2보다 작은 거네. 2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 자, K가 만약에 3이라면 얘는 이미 2에서 하나, 둘 중 하나 골랐을 테므로 3 하나 확정인 거랑 이 둘 중에 하나 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2와 같이 이렇게 2가지만 선택할 수 있네. 이해했다 얘들아. 자, 정의역이 K가 다시 또 4라고 해. 그러면 이 4는 4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위에 1, 2, 3 중에 하나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2랑 3, 정의역의 2, 3이 하나씩 선택했어. 남는 거 하나는 자기가 또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4도 2가지네. 오케이. 자, 1에서 7은 무조건 확정이죠. 얘는 그냥 없는 셈 쳐. 야, 알게 뭐야? 알바 아니지? 결국은 집합이 정의역, 공역이 이렇게 되는데 2에 대한 원소는 2가지의 경우의 수. 3도 2가지, 4도 2가지, 5도 2가지,
6도 두 가지, 7도 두 가지겠네요. 아, 7은 아니다. 맞죠? 7은 한 가지지. 왜? 6까지 한번 넘어가 보자. 5는 요렇게 한 가지에다가 아무거나, 6도 이렇게 한 가지에다가 남는 거 뭐 아무거나. 7은 어때요? 7은 그러면 무조건 남는 거 하나 가져가야 돼. 맞죠? 그래서 한 가지야. 그러면 2의 5제곱. 따라서 답은 32가지가 될 겁니다. 자, 오, 좋았다. 자, 96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962번. 두 집합 x랑 y가 있대요. 이 문제는 좀 어렵다, 얘들아.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거다. 1, 2, 3, 4 같고 다르고. 자, 여러분, 이 문제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영상이 35분짜리라서요. 일단은 이번 영상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죠? 아마 유형 16번부터 했던 것 같아. 유형 16번부터 유형 22번까지로 일단은 이번 영상도 2부로 마치겠습니다.